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강만경제실장 손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자체행정위원장님과 이정원 부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정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상철 항만수장과장입니다. 우정식 일자리 창출과장입니다. 임태종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재원 세정과장입니다. 문재홍 징수과장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총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824억 3,928만 원이 증가한 1조 3,098억 4,3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3억 6,655만 원이 감액된 1,031억 4,6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은 11억 4,373만 원이 감액된 236억 6,9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말씀드리면 혁신 역량 강화 선진지 견학 및 회의 장비 구입을 위해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구축 분담금 358만 원, 예비비 11억 8,0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항만수산과 세출 예산은 2,902만 원이 증가된 133억 1,458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택강 그림 그리기 대회 행사비 2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및 이자 반납금 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세출 예산은 31억 6,477만 원이 감액된 484억 7,381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지역 노사민적 협력 활성화 사업 2,2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공모사업 선정으로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통북시장 쿨링포크 시스템 설치비 및 청년숲 환경 개선비 7억 5,441만 원, 박예병원 주변 지주사 인몰 재설치비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조정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 지원 4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세출 예산은 8억 1,276만 원이 증가된 151억 4,988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조례 폐지에 따라 기업애로 해소 옴부즈만 활동 지원 사업 예산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평택산업진흥재단 설립 출연금으로 IP기관 투자유치 컨설팅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도빈의 시에 따라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 2억 8,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세정과 세출 예산은 4,239만 원이 증가된 16억 6,5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2년 세정부서 지방세 업무 연천의 보상금 2,896만 원, 2021년 국도비 사용 잔액 및 이자 1,3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징수과 세출 예산은 5,700만 원이 증가된 8억 7,300만 원입니다. 천하백 징수활동비로 3,500만 원, 2021년 도비 사용 잔액 및 이자 2,3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전기자동차 구입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평택강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천만 원이 증가된 25억 7,1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카페리의 여객 운송이 중단됨에 따라 경영이 어려운 입주업체의 임대료, 사용료 등을 감면해서 세외 수입 6억 2,1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1년 회계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6억 3,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86쪽입니다. 해양수산부의 항만 보안 검색 기준 제정에 따라 보안 검색 장비 유지 관리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2억 7,248만 원이 증가된 12억 8,584만 원이 되겠습니다. 90쪽입니다. 공공사회복지사업 1,33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성읍 61개 마을 소규모 편의시설 개선에 12억 7,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580만 원이 증가된 33억 9,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용의동 등 상계동이 지원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예산 감액 후 세계동 꽃밭 조성 및 제초 사업에 기본 지원금 180만 원, 특별 지원금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부국과 포성읍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일부 예산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수정 예산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우리 실의 소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이제 어업인 면세점 긴급 지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공동 마케팅 사업비, 지역화폐 할인 판매 보조금 등에 대해서 수정 예산에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획항만경제실 예산화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의원님도 질의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그 8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어요. 도비 사업이긴 합니다. 거의 도비가 80%, CB 15%, 자부담 5%인데 통곡시장 쿨링포구 설치 이게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되면 언제 설치합니까 이게? 바로 저 금년 중에 다 설치 완료할 수 금년 있습니다. 중에요? 네.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거는 좀 연초의 사업으로 본 예산에 좀 더해서 정리가 됐으면 올 여름이 좀 정리가 될 텐데 이거 여름 내내 공사하고 지금 내년이나 쓸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지금대로면 아쉬움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도비가 이번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예. 1차는 이제 송부시장에 이제 공공 배수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1차로 해서 본 예산에 5천만 원 계상했고요. 네, 이번에 2차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네. 이번에 이제 바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 긴급하게 3회 추경에 예.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통북시장 청년숲 거리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년도 하반기 현장 방문 때 이런 건의 사항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실질적인 좀 이렇게 도움이 될까요? 이 청년숲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일단 청년 숲이 살아나는 데에는 사실 그 상인들의 이제 의식이나 네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네. 시에서 이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네. 일단 시설부터 여기 조성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네. 정부에서 이제 5년간을 이제 유지를 하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자생적으로 이제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시설은 기본적인 거는 이제 개선해줘야 된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네네. 그 현장에 저번에 이제 가보셨지만 바닥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안내가 이제 통보시장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네. 청년숲이라는 공간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부족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네. 이번에 바로 3회 추경에 긴급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건의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상인분들의 건의였다. 청년숲. 아, 예. 의원님들이 이제 같이 현장 방문했을 때 네네. 거기 이제 있던 상인 회원들하고 같이 이제 간담회를 네. 했거든요. 네. 예, 그쪽에서 이제 원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잘 좀 회복돼서 좀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예. 김혜영 의원님 추가 질문. 그 청년숲 그거 그렇게 지원한다고 해서 발전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제 조건이 네. 사실 상인들이 아니, 우선적으로 상인들이 이제 해달라면 다 해주는 거예요? 뭐- 제가 네. 안 해라는 이유보다는 저도 가봤지만 처음엔 정말 깨끗이 잘했어요. 그럼 상인들이 자국적으로 장사를 잘하고 경제를 돌리라고 해준 건데 이게 점점 죽어요. 근데 거기 조금 그거 해준다고 해서 이게 살아나겠어요? 살아난다면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거는 본인들의 영리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전통시장에서 청년 사업 그거 좀 했다고 해서 그걸 해준다고 해서 이게 살아나겠냐고요. 이거 잘 생각해서 저는 정말 모든 걸 다 이렇게 가서 민원이면 다 해야 되는 건지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를 제대로 살린다면 모르지만 정말 제가 보기에는 실패작이에요. 근데 시에서 잘못됐던 게 아니라 거기에 그만큼 배려를 하고 투자해줬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도 뭐 어쩔 수 없는 코로나 한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그거를 투자해준다 그래서 정말 낮을 것이냐에 대한 생각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거기에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렇지만 환경을 개선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직행력이 더 커진다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좀 해소가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청년숲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청년숲이 만들어질 당시에 이제 임차료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그래도 지원이 많이 갔었죠. 지금도 뭐 그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까? 거기가 이제 2016년도부터 이제 조성하기 시작해서 네. 이제 17년까지 이제 사업을 한 지역이고요. 네. 초창기에 이제 이게 정부의 이제 예산 갖다가 조성하다 보니까 네. 그 조건이 5년간이었어요. 네. 그 조건은 뭐였냐면 개별 점포에 이제 기반 정비를 할 때 업소별로 3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일부 매달 이제 예. 임대료를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네. 그것이 이제 한시적이었어요. 5년 정부는 이제 네. 5년간 하고 그 5년 이후부터는 이제 자발적인 거로 이제 살기를 원했었는데 네. 그 기간이 이제 임대료 지원 기간이 종료되다 보니까 기존에 들어왔던 분들이 약간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코로나 상황도 왔고 네. 안 되니까 이제 네. 다른 데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겹치다 보니까 네.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네. 특히나 이제 그쪽이 이제 다른 데보다 활성화가 안 된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건물들이 일부들이 무허가들이 좀 있어요. 네. 무허가가 있다 보니까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허가를 받으려면 그게 이제 무허가 때문에 영업 허가가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중간중간에 이제 포진되어 있는 청년 숲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 항목들의 점포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인허가를 받지 않는 업종, 그러니까 자유업종 같은 업종들이 이게 중간에 사이사이 끼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전체적인 게 이제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약간 그런 환경적인 원인도 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5년의 이제 임차료 지원 기간이 종료가 되면서 그러니까 그 위치가 자생적으로 좀 5년 정도면 살아날 줄 알았는데 임차료 지원이 좀 이제 종료가 되고 뭐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또 그분들은 또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생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국비가 그렇게 만약에 종료가 됐을 때에 뭐 시에서는 다른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포당에 직접적으로 혜택 네. 받을 수 있는 뭐 정비라든가 임대료 네. 같은 거는 이제 근거가 이제 없기 때문에 예, 예. 지원이 좀 어렵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시설에 음. 이제 개선해 주는 방향하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간담회를 이제 수시로 하는데 네. 그 상인들의 이제 원하는 의식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마케팅 할 때 이제 도움이 필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려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골목상권 그 지원조례나 이런 거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은. 예. 보면은 거기가 이제 통목동에 뒤에 이제 주차장도 사실은 그 사이에 개설이 됐고 그 준공이 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 여건은 최대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게 어쩌면은 이런 기반 시설까지 들어가고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자생이 어렵다 이러면 진짜 이거는 좀 난감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김영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도 그렇고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또 소상공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이제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살려보도록 노력하는 거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계속 뭐 일자리 창출건데 박예병원 주변 지주 쌓인물 재설치가 있어서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 가해 차량을 이제 확인할 수는 없는 그런 네. 상황이 됐고요. 네. 네. 이제 사실은 이 예산은 제가 보면서 코로나 시국에 박예병원이 중증 시설로 이제 그 국가 차원에서 이제 지정이 됐죠.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때 박예병원이 그 시설로 되면서 주변이 이제 굉장한 타격을 입은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중증 코로나 확진자들이 이제 그곳으로 계속 앰뷸런스를 타고 계속 오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코로나는 그냥 뭐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시점에는 정말 그건 큰일이라고 지금도 물론 큰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누군가는 또 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큰일이지만 그 시점에는 굉장한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주변 지역 상권에 대한 뭐 어떤 지원책이 있었습니까 그 사이에? 그 박예병원이 네. 전담병원이 지정된 이후에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주변의 골목 상권이 위축이 다른 지역보다 심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당시에도 이제 긴급하게 예산을 한 1억 정도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이제 상인들하고 이제 많은 회의를 거쳐서 찾은 게 아까 지금 말하는 이 지주 쌓인물이었거든요. 네. 이 지주 쌓인물 5개를 설치를 하는 걸로 이제 네, 저희가 네, 가닥을 네. 잡았는데 그 5개 중에 이 한 개가 이제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해가 이게 파손이 네.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찰서에 수사도 해보고 CCTV 같은 것도 근데 다 확인도 해봤는데 도저히 이 가해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이걸 그 설치한 거를 사실 설치하고 바로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사고 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새로 그냥 다시 없는 것보다는 기존 거를 다시 이제 살려주는 게 네. 예, 마땅하다 생각해서 이제 네.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예. 뭐 그렇게 판단하셨으면 그렇고요. 우리 최정구 의원님 추가 예, 질의. 네, 관련돼서 제가 이따가 또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설치할 때는 하나에 1억을 가지고 5개 소를 설치를 하시는데 재설치하실 때는 1,250만 원을 올리셨어요. 그게 가능하실지? 설계비가 이제 아,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네. 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신 네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31쪽입니다. 세정과 이게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 시세 이게 도세를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부과하고 징수하고 이럴 때에 그 관련해서 이제 포상금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시세는 없나요? 시세 관련된 포상은? 그냥 시세 같은 경우는 체납세 징수 활동에 대해서는 뭐 일정 부분 하는데 이제 그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지원은 좀 약한 편입니다. 아니 물론 이제 도세 징수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뭐 그 노동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건 또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 도세 징수에 대한 포상이 있는데 뭐 이 정도면은 뭐 당연히 드는 생각이 이제 시세에 대한 어떤 포상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무원분들이 조금 여기에서 왜냐하면 다른 뭐 직에 있는 공직자분들은 공모 사업이나 뭐 많은 것들을 하면서 이제 어떤 제가 볼 때는 어떤 포상도 있고 뭐 그런 게 계속 있는데 기회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노력여하에. 세정과에 있는 우리 세무직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포상 개념으로 받을 일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가져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일반 생활 속에서도 시세에 대한 이게 좀 징수가 좀 원활하고 좀 그런 아이디어들을 내고 했을 때는 좀 포상이 좀 원활하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뭐 저들도 그게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제 과거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있어서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네, 이제 전전 때인가 이제 그 의원님들께서 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을 좀 말씀을 하셔서 그러셨군요. 예, 그게 좀 이제 좀 소극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현장에서 보면 이 세입 부분에서의 그 공무원들이 이 동기부여가 돼서 네. 열심히 하는 분에 따라서 세입 부분이 상당히 네.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 있는 네. 요인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저도 실장에 와서 처음 업무 공유를 하면서 네, 이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작업을 거쳐서 예. 아마 의원들과 상의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징수에 대한 포상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부과하고 하는 세정 업무 전반에 있어서 어떤 사실은 시민들이 느끼는 세금에 대한 거는 이제 뭐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세금이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 세금 옛날에 세무서에 천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다라는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숙이고 다니다 보니까 들어가면은 근데 좀 이 이런 어떤 정책 활동에 대해서 이제 징수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어려움들을 많이 갖습니다. 세무과나 이런 데 가면 뭐 죄인도 아닌데 괜히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세정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친절도나 이런 부분들이 포상으로 좀 이어지고 징수만이 아니라 그랬을 때 좀 밝은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좀 반영 좀 해주십시오.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유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청년숲 관련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청년숲 이 사업이 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 목적이 청년 소상공인들 혹은 창업자들을 위한 정책인지 혹은 통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이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두 가지 다를 노리는 정책이라면 사실 조금 둘 다 챙기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딱 선택을 해서 정확하게 타겟을 잡고 해야지 이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창업자들이라던가 이 층을 위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 예산 사업이라면 유휴시설을 이 시내에서 찾는다거나 혹은 산업진흥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쪽에서 지원 방법을 연구를 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만약에 통복시장 이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해서 이 예산이 소요가 된다면 뭐 소셜 마켓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회적 경제 쪽에서 하고 있는 이런 마켓을 이쪽에서 함께 유치를 한다거나 해서 마케팅적인 방법으로 해서 뭐 목표를 잡아서 한다던가 해서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찾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지역 상품권을 활용한 연계하는 이런 마케팅을 찾는다던가 하고 이 예산을 다른 곳으로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다른 대안을 찾는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거는 지금 이제 시 차원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이게 청년 정책인가요? 아니 요거는 이제 지금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복지 파트에서 각 분야별로 이제 그 정책을 이제 총괄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청년센터도 이제 지금 개관이 돼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요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라고 좀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그 유휴 시설을 활용을 해서 또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도 하고 또 거기에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한테 기회를 주어서 거기 또 그 사업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출발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 이제 그 위원장님 질문 과정에 이제 우리 과장님 답변을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 시설에 대해서 그 개별 시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지원을 해서 이제 청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했지만 이제 그 지원 부분이 이제 끊어졌으니까 일단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되 이거는 처음에 도모했던 두 가지 목적을 한 가지 선택한다기보다는 두 개를 같이 가되 한쪽 부분을 우리가 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정책으로 이렇게 더 돌린다기보다 좀 더 기회를 우리가 다른 부분도 찾아서 거기에서 시장 안에서도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부여를 해주는 게 이제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창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의 관리라던가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스타트업 단계에서 여러 가지를 같이 함께 도와주지 않으면 예, 그래서 자생을 한다거나 자립을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청년층들도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뭐 꼭 IT나 이런 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청년들이 하는 과정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기능은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당사자들의 자구 노력은 뭐 기본적으로 전제가 된 상태에서 네. 행정에서도 그런 지원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곳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 그거는- 한쪽으로만 딱 잡으셔서 가는 게 오히려 더 그 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 잘 고민을 해서 이렇게 좀 접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슬러 신청해 주십시오. 예, 최종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종구 의원입니다. 책자 1페이지는 행정혁신 활성화 부분이 이제 예산 집행률이 0%인데 추경을 세우신 거는 기존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진행을 못 하시다가 이제 진행을 하시려다 보니까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올려주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그 4천만 원 편성된 건요. 네. 그 작년도에 행정혁신 활동 이제 평가를 받아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이제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직원들 그 선진지 견학하고요. 그다음에 노트북, 주변기기, 회의 장비 이런 걸 구입하는데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네, 근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었네요. 집행은 이제 여기까지. 이게 이제 다른 사업하고 같이 있어서 그렇고요. 요 4천만 원에 대한 것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0%가 된 거. 네, 알겠습니다. 똑같이 이제 청년숲 관련돼서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청년숲에 자주 가보고 했었는데 이게 언제까지 유지가 될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긴 했습니다. 그 청년들 관련돼서 무엇을 만들 때 청년들이 청년들만이 잘할 수 있는 것들, 청년이 잘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청년들이 와서 청년들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지금 청년 수의 모습을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그냥 대상이 청년들, 그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 그냥 청년들일 뿐이지 청년들이 가서 와 여기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언제까지 유지가 될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 지금 이 점포의 소유권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개인 건물주가 따로 있고 대부분 다 임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당시에 청년숲을 조성할 당시에 목적이 뭐였냐면 사실 이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청년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은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저희가 이제 이게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제 통북시장이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이 목적의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그동안의 전통시장이 어르신들만 찾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젊은 세대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네.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청년만을 위한 전통시장 내에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오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작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굳이 뭐 청년을 위해서 이걸 해드기보다는 네. 전통시장을 여러 다양한 계층이 오게끔 만드는 데서 출발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 공약들이나 이런 거,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드렸을 때, 전 시장님 이제 공약을 수립할 때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신장동에 있는 중앙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중앙시장에 점포가 많이 비어 있고 소규모 점포들이 참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것을 임대를 좀 하던 아니면 지원을 좀 해서 그 벤처 창업을 할 수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 젊은 친구들이 쭉 들어와서 그 안에서 좀 어울려서 창업센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 우리 시각에서 보기에는 조금 생뚱맞을 수 있는 상황일 수는 있습니다만 서울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 혁신기지처럼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젊은 층들이 와서 자기네 연구하고 그 주변 상권들이랑 어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질적이긴 합니다만 그 안에서 또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허름한 모텔 같은 것들을 매입을 해서 이제 혁신기지를 만들고 1층에 뭐 그 커피숍도 만들고 2층부터는 모텔 방들을 활용해서 이제 그 스타트업 기업들을 넣어서 그 주변 상권 활성화도 시키고 이런 복합적인 고민들을 좀 입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북시장에 있는 청년숲도 여기를 꼭 그 뭐 죽이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업종을 좀 변환해주는 좀 유연한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좋으신 의견 주신 거고요. 저희들이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산업진흥재단 관련돼서 이제 누가 포문을 여시나 싶은 아무도 포문을 안 여셔서 그는 지금 뭐 과장님들께 하나하나 이제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라고 여쭤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약간 화가 나는 어제 밤에 보면서 좀 화가 났어요. 과연 시민들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을 정도로 이렇게 준비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고민이 좀 들었고요. 산업진흥원의 모습을 보면 평택시의 산업진흥원의 모습을 보면 평택 산업의 모습이 이제 보이기를 저는 원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제 산업 고도화의 역할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것이 반도체, 수소, 뭐 그 자동차 그리고 뭐 농업 분야 이런 것들을 시장님께서도 이제 고도화를 시키겠다고 말씀 주셨고 여기에 이제 일조하는 산업진흥원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올려주신 것이 물론 초창기라는 것을 첫 해인 것을 감안하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맞는 방향성인가에 대한 고민. 그러면 이 평택의 산업의
수입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단계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고민하고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겠는가에 대한 저희 생각이 좀 있었고요. 이대로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것이 아닌가. 네, 깨진 독부터 메꾸고 무엇부터 하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들었고, 뭐 1년 차에 이렇게 추경을 해서 하면 이것이 그대로 내년도 예산에도 또 올라올 거고 계속 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과연 이런 그 조금 그 큰 줄기 없는 파편화된 사업들로 이것을 퍼즐 맞추듯 이것 하다 보니까 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라고 하게 할 것이 맞겠는가 좀 고민이 들었고, 그리고 출연금으로 계속 운영을 하게 될까요? 이 산업진흥원이 출연금에 의지한 상황이 될까요? 자체 수입에 대한 고민도 있으시겠죠.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제 산업진흥원 자체가 이제 어떤 지원 기능이나 이제 연구 지원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제 경영 수익 사업 측면에서는 아직 이제 검토를 좀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이제 그 산업진흥원의 이제 정체성을 정립을 하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시에서 산업진흥원의 모습이 이제 어떨 것인가에 대한 또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립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아직은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이제 기능이 딱 정립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이제 출발 단계이기 때문에 뭐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추경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어떤 기능에 대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를 계획한 건 아니고, 우리가 아까 본래적으로 산업구조 고도화라든가 이런 거를 하지만 그거는 시간이 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내년도에는 그건 하지만 그걸 하기 위한 기초 단계에서 지금 여기 계상돼 있는 사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좀 미흡하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산업진흥원이 좀 더 동기부여가 돼서 잘 갈 수 있도록 적극 좀 반영해 주시길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 다 올려주신 것들이 지금 제가 보기엔 8분인가 원장님 안 계시고 8분인가 계시는 것 같은데, 직원분들이 이 사업들을 다 3개월 안에 해내실 수 있으실까요? 그 저희들이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집행 가능성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간 내에 할 수 있겠냐는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을 이제 그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거를 막 직접적으로 막 깊이 연구하는 것보다는 갖고 있는 데이터를 확보한다든가 그거를 정리한다든가 또 이제 그 지원할 수 있는 대상 기업들을 모집을 하고 선정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소소한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다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집행은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원이 그러면은 추경 말고 지금까지 인건비도 나가고 운영비도 나갔을 텐데, 그러면은 지난번 추경이나 본 예산 때는 안 세워졌겠죠. 지난 추경이나 때에 사업 관련돼서 편성된 예산이 없었나요? 예, 이번이 사업 관련해서는 처음 편성이 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근데 제가 조금 이게 보면 되게 기계적으로 편성을 해서 올려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0페이지, 18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칸 투자 상담의 개최 500만 원 1회 하는데 합계는 600만 원으로 막 적혀 있고, 그러니까 합치려니까는 5천만 원 맞추려다 보니까 뒤에 것만 숫자를 고치신 것 같아요. 600만 원으로. 근데 투자 상담의 개최는 500만 원, 600만 원인지 하다 보니까 이제 숫자를 기계적으로 맞추는 이런 편성들을 막 하신 것 같아서, 그리고 20페이지에도 보면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R&D 기획 컨설팅을 300만 원씩 14개 사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10개 사도 아니고 15개 사도 아니고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14개의 예산이 남은 거죠. 그러면 300만 원을 빼서 뭐 4,700만 원 예산을 올리든가 뭐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한구나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텐데, 그렇고요.
경기남부 창업허브 운영 21페이지, 22페이지 보면 기업 사업화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100만 원씩 이거를 나눠줘서 기업 사업화를 어떻게 유도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뭐 공모사업 많이 지원해보고 하는데 100만 원 받으려고 과연 어떤 노력들을 해서 공모를 할지 그냥 뭐 이력서 내면 100만 원씩 나눠주고 끝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24페이지 보도 콘텐츠 개발비 910만 원씩 5개사 나눠주겠다는데 밑에 선정 평가 결과 평가 300만 원 잡고 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 150만 원 잡았는데 450만 원 빼니까 4,550만 원 남았고 5개는 줘야겠고 그러니까 거꾸로 910만 원씩 5개 주면 되겠네라고 해서 4,550만 원 잡은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6페이지 봐도 두 번째 칸 수수료 등 지원 10개사 주겠다는데 410만 원의 수치 근거는 무엇인지 이것마저도 자녀 예산 맞추다 보니 수수료 410만 원 남은 것 10개사 주는 것으로 계산한 것 아니신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 관련돼서 중소기업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에 왜 인쇄비와 사무용품비와 소모품비가 추가로 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인쇄비와 사무용품비와 소모품비가 추가로 드는지에 대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산업진흥원 분들이 오시면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참 많은데 답변을 드릴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냥 제 생각을 그냥 토로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반영하셔서 감안하셔서 국장님이 판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준을 25페이지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준을 얼마의 매출을 내는 기업을 중소기업의 매출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중소기업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계정 개설 수수료와 플랫폼 내 상세 페이지 디자인을 하는 비용이 300만 원 할 것이 없어서 이 사업이 과연 잘 유지가 되겠는가? 이거는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넘기는 게 맞지 않겠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 개수 조정할 때 판단을 좀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물론 실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것이 첫 해에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중요한 진흥원인 만큼 살릴 건 살리고 다음에 하시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금을 제 돈이라면 본인 돈이라면 이렇게 사용했겠는가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산업진흥원 관련돼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45페이지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 공공시설 사업인데 이게 어디 있는 발전소를 말씀 주시는 건가요? 발전소는 45페이지에요. 발전소 주변 지역 공공시설 사업 국비 네,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구 명칭이 들어있어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조금이다. 이게 법률에서 발전소 주변을 어디까지 보는 겁니까? 네, 저 반경 5km 이내 읍면동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디 발전소가 비전 일동에 들어갈까요? 전체 발전소는 기본 지원이라고 있고요, 특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기본 지원은 관내 18개 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전량에 따라서 나오는 금액이 금년도 금액이 9억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과장 죄송한데 비전 일동
주변에 5km 반경 안에 있는 발전소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알려. 도일동 농협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아, 도일동에 네. 있는 네. 그 발전소가 5km 비전 1동 5km 안에 들어오는군요. 아, 네. 저 유정아 의원님도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한 가지만 말씀 마치기 전에 28페이지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인데요. 여기에도 제 지역구 명칭이 있어서 시도 19호선 월곡 죽백 청룡 그 배관망 지원 사업 투자가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설치가 되면 현재 지금 이 지역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곳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지원 사업이 되면 이 지역에 지금 그 개발 소유가 있어서 도시가스 넣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판단을 좀 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확정이 되면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도 19호선 사업은 네, 도시가스는 중압관이라고 해서요. 네, 운송 개념의 네, 라인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호선을 다 완성하고 나면 네, 개발이 안 된 사업이 가능한 마을별로 네. 지역관을 다시 구축해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의 마치고 조금 더 궁금한 것들은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정구 네, 의원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회를 준다면 예. 의원님 말씀하셨던 말씀하십시오. 예.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네, 말씀 주십시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산업진흥원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도 좀 말씀을 들으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진흥원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안착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측면에서 좀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또 반영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집행 과정에 말씀하셨던 부분이라든가 이 사업 취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시에서 적극 관여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진흥원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을 하지만 안착되는 과정까지는 시에서도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고민이 그겁니다.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잘해야 되는 건지, 시작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재벌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래도 한번 해봐 이렇게 가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 3차 추경이 좀 최근래에 2차 추경이나 1차 추경, 그리고 올해 본 예산 전년도에 마지막에 세운, 그리고 그 추경, 그 앞에 추경 쭉 봤을 때 굉장히 타이트했다는 거죠, 예산들이 지금까지.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이제 지방세 일부 이제 좀 들어오는 게 발생을 하면서 저희가 이번 추경 자체가 좀 그 여유가 좀 있는 추경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난 뭐 본 예산부터 해서 추경이나 이런 때에는 집행부 자체가 허리띠를 굉장히 졸라맸고, 이 예산서에 예산이 담기는 과정까지만 봐도 담겨서 올라왔을 때에는 정말 손댈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타이트하게 올라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삭감하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았고, 그런데 이번 추경이 좀 다른 거죠. 뭐 제가 이렇게 느낄 정도면 각 부서에서 느끼는 어떤 이번 3차 추경을 대하는 그게 좀 아마 다 느끼고 계실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과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 때부터 계속 온 의원으로서는 이 추경이 만약에 지난번 때 아니면 본 예산 때나 이때의 만약에 추경이라면, 본 예산이라면, 예산안 심의라면 이 예산들이 올라왔겠는가라는 그런 관점으로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아마
많은 집행부분들이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좀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없으면 제가 하나만 마지막 좀 이거 제지역구 건 아닌데 그 43쪽에 보면 이게 이제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인데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 포승읍에서 민간 자본 사업 보조를 해서 이렇게 쭉 있는데 12억 있어요. 원정 1, 2등 10개 마을이 3,800만 원씩 3,800만 원씩 해서 10개 마을. 내기 1, 2등 51개 마을이 1,700만 원씩 해서 8억 9천만 원.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지금?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인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게 뭐 10개 사업씩 뭐 이렇게 뭐 10개 마을, 50개 마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 그냥 예산을 그냥 나눠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일률적인 사업은 아니고요. 네. 조례에 따라서 7개 사업이 있습니다. 네. 각 사업의 마을별로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네. 그다음에 원정리 사업 금액의 전체에 대해서 네. 원정리가 30% 사업 금액에 대해서 원정리 마을이 마이크 가까이 대고 좀 얘기해 주세요. 사업 금액 수목 전체의 30%에 대해서 네. 원정리 마을이 네. 사업 금액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별로 3,800만 원. 아니 마을별. 제가 드리는 질문은 뭐냐면 n분의 1로 나눠 갖는 거냐? 네, 맞습니다. 아니면 사업 종류는 어떤 사업을 하느냐는 마을에서 선택하지만 사업 금액에 대해서는 마을별로 네. 원정리가 30%를 가져가면서 아니 n분의 1. 그러면은 예를 들면 원정 1, 2가 3,800만 원이에요. 네. 그죠? 네. 그러면은 어떤 본인들이 만약 이번에 사업했으면 이거를 적립해 둡니까? 아닙니다. 3,819만 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꼭 맞지는 않지만 안 맞은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에 지금 저희 그러면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201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 해서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8년 동안 계속 이렇게 지원금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처음에 초창기에는 문화마을 전체에서 15년, 16년에는 네. 문화센터를 건립하는데 네. 정확히 금액 한 30억 정도를 사용했고요. 네. 그 이후부터는 네. 이장단 회의에서 합의를 그러면 해서- 개별 마을별로 예, 예. 그 근거리 여부에 따라서 네. 어디는 뭐 3,800, 어디는 1,700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그분들이 그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면 된다. 네, 맞습니다. 아. 그 테두리는 조례에 7개 사업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까지 지금 이 마을들에서 실시했던 사업들 제가 뭐 이거를 뭐 안에 뜯어보고 뭐하고 뭐 문제가 있냐 이거 보려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요거 좀 지금까지 기존의 사업 내역들 정리해서 한번 제출 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잘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마을에서의 필요 사업 같은 거를 이제 읍에서 총괄해서 수렴을 하고 네. 그거를 또 시에다가도 이제 그 보고를 하고요. 예. 또 이 결정에 대해서는 거기 관련된 주민들이나 의원들 참석한 그 지역 협력위원회에서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예, 이제 예. 협의를 해서 결정을 예,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1, 2년 차까지는 이렇게 뭐 지원하는 거에 대한 뭐 이게 뭐 활용 방안이 나올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이게 활용 방안을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올해 3,800을 적립하고 다음에 3,800 나오면 묶어서 가도 되나요? 그것은 불가합니다. 안 돼요. 올해 3,800이 다 소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좀 내역 좀 한번 주십시오. 궁금하네요. 네. 17쪽 한번 그 산업진흥원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산업진흥원이 수익 창출에 대한 부분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 IP 기반 투자 유치 컨설팅 지원 사업에서 이렇게 됐을 때에 어떤 진흥원의 수익 모델 창출로 가겠다라는 워딩이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이게 일단 IP 기반이 지식재산권입니까? 아니면 이게 IP 모르겠어, 아무리 봐도. 뭡니까 이게 IP가? IP라는 건 지식 기반 건 지식 기반 어떤 것이냐면 어떤 실용 실환이라든가 네네. 이런 것들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야기 맞죠? 사업에 대해서 저희 이 사업이 실제로 기술이나 네. 어떤 것을 갖고 있지만 네. 투자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를 전문가하고 매칭을 해요. 투자자하고 매칭을 해서 한다는 것이고요. 네. 이 사업이 활성화됐을 때 네. 산업진흥원도 네.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데 하겠다 했지만 지금은 이게 작성을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그 그렇게 단계는 됐을 아니- 때 지식재산권을 중개하면서 수익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산업진흥원에서 네. 어떤 특정한 기술이 너무 좋은 기술이 있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네. 투자나 어떤 부분들을 네. 같이 합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익 창출 모델로 어떻게 나오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역의 기업이 네. 상장을 했을 때 네. 수익 모델 창출하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아니 잠깐만요. 진흥원의 수익 모델을 창출하겠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지금 워딩이 이제 그렇게 돼 있어서 예. 예, 그런데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상 뭐 원회에서 이제 수익 모델 자체 수익 모델을 창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진흥원 관계자분들이 지금 설명을 내가 가서 하면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데라고 답답해하면서 이걸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 방송 보고 계시면 오세요. 와서 저희 설명 좀 해주시고 궁금한 거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지식재산권 해가지고 진흥원이 거기에서 관여를 해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라는 거가 제가 지금 약간 이게 좀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이 부분은 관계자분들이 좀 정리를 한번 해서 알려주십시오. 예, 예.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자,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유정화 의원님.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 요 내용 저도 같이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도 다 주십시오. 그리고 산업진흥원 분들도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한 것도 의원님도 좀 다 주셔서 이해도를 좀 높여주셔야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